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 소피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기출형 특강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 위에 링크 클릭하셔야죠. 자, 자료집 다운받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픽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특강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픽 공부할 때 딱 중요한 거 4개만 골라봐 라고 한다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 뭘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confidence, 자신감. 두 번째, content, 내용이죠. 그리고 delivery, 전달력. 그리고 마지막에 accuracy,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목표 점수에 따라서 이것들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우리 자신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자신 없고 싶어서는 아닌데 이게 녹음기를 딱 키면은 뭔가 움츠러들고 시험을 보는 상황이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 너무 이해합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 뭐 때문에 좀 자신 없이 들릴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딱 녹음을 들었을 때 말이죠. 안 들리는데? 이게 제일 자신 없게 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umbl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내용이 웅얼웅얼 발음이 막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데? 이런 것들 되게 자신 없이 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틀리더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들리게 틀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있게 틀려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 녹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 들리는데 소리를 좀 크게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요소들도 전부 다 전달력 또는 이제 자신감이 안 좋게 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뭐 어차피 시험 보실 거 그냥 크게 자신 있게 말해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 시험 보실 때 또 목소리가 또 너무 크면 또 감독관 분들이 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크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 대화할 때 정도로 잘 들릴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화 속도예요.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게 얘기를 하면 좀 자신 없이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배속에 가깝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톤의 변화가 너무 없어. 이게 좀 되게 플랫하게 모노톤으로 쭉 가는 거예요. 사실 한국말이 좀 그렇죠. 한국어는 사투리가 아니라면 특별히 인토네이션이 막 크게 있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말 할 때랑 똑같은 톤으로 영어를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싶은 게 많아요. 억양 강세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좀 크게 자신 없이 들리는 요소 중에 하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을 내뱉으려고 노력하시고 속도 너무 내가 자신이 없어서 너무 천천히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톤 한국말 할 때랑 똑같은 톤이 아니라 영어식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돼 라는 거 기억해 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없는 답변은 이렇게 들릴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Alright, Ava. You know what, Ava? I once got the wrong movie ticket. Listen, this story is pretty funny.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Oh, alright, Ava. You know, I once got the wrong movie ticket. Yeah, listen, so the story is like pretty funny. 이렇게 인토네이션 잘 살리고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힘있게 말하려고 노력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텐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좀 뭔가 유창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자신감 가지고 얘기해주면 점수를 좀 쉽게 주는 듯 했으나 요즘에는 좀 내용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녹음을 쭉 다 들었는데 답변이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싶은 답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벽한 암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외운 것처럼 들려요.
암기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이거 말하고 이거 말해야지라는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의 강의를 몇 번 계속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 현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MBC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짜는 연습을 했잖아요. 자, 메인 아이디어, 바디, 컨클루전. 일단 무조건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뭘 얘기할 건지 메인 아이디어, 서론을 잘 던져주는 연습이 가장 필요하죠. 자, 그리고 질문의 유형이 사실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좀 정해보자면 대략 한 10개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답변을 구조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묘사라면 이렇게, 경험이란 질문 유형이면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유형별 답변 구조 짜는 특강 몇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에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형별 답변 구조가 있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가끔 너무 어렵게 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말해도 어려웠겠다 싶은 정도의 어려운 내용. 영어로 말하면 더 어렵겠죠. 이거는 에이바라는 내 친구랑 캐주얼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할 법한 수준의 쉬운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어휘가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은 좀 쉬운 단어들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하다. 내용은 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의 쉬운 얘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집중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 네 번째인데 얘기를 할 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너무 많은 정보를 늘어놓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뭐가 포인트지? 그래서 뭐가 요지였지?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주제로 말할 건지 딱 하나를 정하고 걔를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말해주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습을 하나 해볼 건데, 자, 여러분 녹음기 켜시고. 자, 우리 에이바가 질문을 2번 들려줄 거예요.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요. 바로 듣고 녹음기 켜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좀 집중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일단 내가 답변 듣자마자 뭐를 주제로 말할 건지 메인 아이디어 잡아서 말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쉽게 만들기. 내가 친구랑 진짜 대화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번째. 너무 많은 것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만 깊이 있게 말해보기. 참고로 지금 질문은 현재 시제를 쓰는 답변이기 때문에 한 1분 이내 또는 1분 정도로 대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녹음기 켜고 바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세요.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go to the park? Please describe what you usually do there from beginning to end.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go to the park? Please describe what you usually do there from beginning to end. 어떠셨나요? 일단 질문의 유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질문은 뭐였냐면 자,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go to the park? 너 공원에 가면 보통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질문들 중에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이 표현이 자꾸 들리는 유형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보통 뭐 해? 뭐 해? 라는 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장소가 공원이 나와서 공원에서 뭐해? 이렇게 물어본 서베이 기출 중에 나오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please describe what you usually do. 다시 반복을 해주잖아요. 결국 비슷한 말을. 너가 거기 공원 가면 뭐 하는지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약간 이런 좀 집착식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공원에 가면 뭘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 욕심쟁이식 답변들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추 예시예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My favorite park is Han River Park.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인데요. I sometimes go there alone. 가끔 뭐 혼자 가는데 when I visit the park, 그 공원에 가면요. I usually take my phone to take pictures.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가져가요. I like to walk along the paths. 그 길 따라서 걷는 걸 좋아하고 and go up to a high spot. 그 좀 위에까지 올라가는 편인데 I look at the scenery. 그 경치를 보고 and snap some photos. 사진을 찍죠. After that, 그리고 나서는 I buy a drink. 음료수를 좀 사 먹는데 Yeah, the park is very good. 그 공원 되게 좋아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유창하게 말했다면 뭐 꽤나 좋은 답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즉흥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뭔가 막 외워줘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답변 딱 들으면 사실 듣는 사람 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늘어놓는 식의 답변보다 제가 추천하는 답변은 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걔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답변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 메인 아이디어에서 나 이거 해? 라고 빨리 던져주는 거야. 너 보통 공원에 가면 뭐 해? 라고 물었으니까 난 이거 하는데? 라고 말해줘요. 예를 들면 난 요즘 그 강아지 산책 많이 시키잖아 라고 주제를 잡았으면 자, 바디에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강아지 이름도 말해주고요. 걔가 성격이 이래서 얼마나 자주 그 공원에 가서 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지 이렇게 요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 어쨌든 나는 뭐 공원 가면 보통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이렇게 컨클루전을 만들어보고 끝내기. 이런 식의 답변은 어떨까요? 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주제가 난 요즘 조깅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 왜? 얼마나 자주? 그곳에서 조깅을 하면 뭐가 좋은지. 나 요즘 조깅 그 동아리 가입했잖아. 근데 우리 클럽 멤버들이 거기서 항상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모이거든. 거기 강 따라서 걸으면 되게 좋아.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강 가서 친구들이랑 그 조깅 클럽 멤버들이랑 조깅을 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추천을 드리는 답변의 구조인데 요렇게 한번 다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안 좋은 예시에서의 답변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문의 반복이기도 하죠. 자, 문장의 구조가 항상 다양하게 가는 건 당연히 고득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패턴을 좀 하나 외워볼까요? 자, what으로 이제 문장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 usually do를 한 번에 기본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내가 보통 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What I usually do, what I usually do 인데 얘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붙여서 when I go to the park 내가 그 장소에 갈 때 보통 하는 것은 하고 뒤에 동사를 바로 붙여주는 게 얘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 usually do when I go to the park is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 이제 장소 바꿔서 계속 써먹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뭐 해라는 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변이 주제로 나왔을 때 너 보통 바다 가면 뭐 해?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넣어서 읽읍시다. 시작. What I usually do when I go to the beach is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뒤에 약간 고민을 하다가 주제어가 될 거니까 얘를 좀 강하게 자, 딱 전달이 잘 되게 말해주는 거예요. Like take walks with my dog. 초코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내 친구랑 대화하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산책하다 할 때 take walks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게 work가 아니라 L-E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work가 아니라 walk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시 take walks 이렇게죠. 오케이, 다시 take walks with my dog 초코라는 우리 집 강아지랑 산책을 보통 하는 거거든. 이라고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 바디에서 왜 얼마나 자주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운 거 알지? Like she's super cute. 어려운 말이 전혀 없네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말 계속 연결해요. Such an adorable little baby. 굉장히 이제 adorable. 되게 사랑스러운 게 애기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강아지 성격 얘기해주는 중입니다. 시작. She's super cute. Honestly, yeah, such an adorable baby, a little baby, right? 근데 but here's the th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심을 사는 거예요. 야, 근데 본론은 문제는 사실은 있잖아 이런 느낌. But here's the thing. But here's the thing. 이렇게요. 시작. But here's the thing. 근데 문제는 말이지. 걔가 너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넘치니까 그래서 거의 take her out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숫자 앞에 약간 고민을 해줘요. 하루에 막 3번씩은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을 요즘 한다니까 라고 빈도까지 얘기해주는 중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Here's the thing부터 시작. But yeah, here's the thing. Well, she has so much energy that I have to take her out at least like 3 times a day.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또 이제 AL이 목표라면 말을 자꾸 늘려주는 연습도 필요하죠. 아니 그래서 어떤지 내 feeling이에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이죠. So like which sometimes drives me crazy. crazy 발음 잘 하시고요. 자, 일주일에 뭐 하루에 3번씩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 거 너무 힘들긴 하지.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still. 야,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still. 야, 그래도 있잖아. I guess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think의 좀 회화적인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guess.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있잖아. It keeps me 형용사. 나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날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고요. 그래서 나를 되게 액티브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뭐 얘 덕분에 운동하잖아.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So yeah, I guess it keeps me active and spending time. 자, 이제 동명사를 또 주어로 쓰기도 하네요. Spending time with her. 우리 집 강아지랑 시간 보내는 건 공원에서 말이야. It's always fun. 항상 좋기도 해. 되게 즐거워. 이런 뜻이었어요. 덕분에 운동하니까 좋고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엄청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지으시면 돼요. So yeah, 그러니까 that's what I mostly do. 다시 이것도 패턴이 되겠죠. 아까 위에서 what I usually do 했던 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공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Yeah, that's what I mostly do at the park these days. 요즘 공원에서 내가 되게 이런 거 하는 거라니까. 보통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라니까. 이렇게 끝낸 거죠. 명확한 구조가 사실은 있습니다. So main idea, body, conclusion인데 그 내용을 그 이유들을 얘기할 때 너무 객관적 관점에서 spreading 펼쳐놓는 식의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면은 나도 설명하기 쉽고 듣는 사람도 좀 더 와닿을 수 있고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짜는 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 delivery, 전달력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전달력이라는 거 안에 사실 정말 많은 요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 될까를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처음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자신감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었던 요소 중에 억양, 강세라는 게 있어야 되죠. 플랫하게 모노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어에는 분명한 억양과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때 나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게 막 자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No, 이 영어라는 언어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잘 흉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와 비슷하게 variations,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답변이 속도가 다 똑같아? 말투, 어조죠. 말의 분위기, 톤이 다 똑같아? 이것도 외웠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전달력이 좀 굉장히 떨어져요. 듣다 보면 지루한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요. 자,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종종 관심을 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예시 중에 보면은 like, here's the thing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 야, 근데 문제는 본론 있잖아. listen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을 잘 내 답변에 넣어 보면은 전달력이 올라가서 점수가 또 하나, 2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인지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유독 많이 틀리는 발음 연습 몇 개 좀 해보려고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파스타, 카페, 커피 이런 거 있죠. 한국말, 영어 발음
똑같은 애들에서 억양 강세를 많이 틀리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단어들을 오픽 답변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할 때, 뭐 좋아하는 식당 같은 거 얘기할 때, 저 카페 얘기도 장소를 설명해서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건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본적인 발음들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버거가 진짜 햄버거, 버거 이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힘을 딱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발음도 있네요. 그래서 burger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burger 이거고 자 버거가 아니구나.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피자가 아니라 보면은 피자 이렇게 들려요. 피자라고 시작. 피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요. 여기가 이 애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아니라 sandwich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시작. sandwich 이렇게. 뭐야 이런 발음이었어? 어색하죠? 자, 그 다음에 파스타 이것도 보면은 자 파스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세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 두 개 좀 헷갈리는데 이제 카페라고 할 때는 힘이 뒤로, 자 커피라고 할 때는 앞에 붙어요. 그래서 cafe 이거고요. 자 커피는 또 coffee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들. 그래서 몰랐는데 이런 거네 하는 거 좀 알고 가시면 듣는 에바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게 억양과 강세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유독 많이 틀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다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variations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말의 속도 그리고 말의 분위기 그러니까 톤이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좋은 답변이에요. 저랑 가끔 수업 때 1대1로 수업 마치고 저희 스터디를 하는데 피드백 받다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 지금 너무 많이 절제 않았나요? 하나도 안 절었거든요. 혹은 사실 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완벽하면 뭐다? 외운 답변이다. 그래서 이건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자연스럽다라는 걸 보세요. 그래서 자 변화 없이 말해볼게요. You know, I'm a huge fan of the movie Inside Out, right? Well, Inside Out 2 had just been released last summer, and I went to the theater on the very first day it came out in Korea. I was so excited. I was like, oh, this is the day. You know what I mean? 이거 지금 스크립트 읽은 거죠. 이렇게 외워서 시험 본다고?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variations 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말을 좀 접니다. You know, I'm a huge fan of the movie Inside Out, right? Well, Inside Out 2 had just been released like last summer. And, you know, I went to the theater on the very first day it came out in Korea. Well, yeah, so I was like so excited. 이게 좋았다라는 내용이니까 뭔가 또 말투, 분위기를 보여주죠. 뭔가 진짜 신나게. Okay, so I was like, 이게 내용이 보면은 와, 드디어 오늘이라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말해야 돼요. So I was like, oh, this is the day. 이런 뉘앙스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직접 화법을 쓰려는 노력까지는 좋았으나 말투 전달이 안 되면 엄청 이상하잖아요. I was like, oh, this is the day. 이상하죠. Okay,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투. 이게 말을 좀 저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였어요. 자, 그러면 attention get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주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관심 사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봤었잖아요. 얘기하다가 내가 뭔가 집중시키고 싶은 좀 본론이다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 앞에 Alright, so here's the thing 하고 약간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는 거예요. 의도적인 pause, 공백이 있으면 좀 관심을 사기가 좋습니다. 다시 얘를 here's the thing 이런 식이 아니라 here's the thing 하면 뭐지? 뭐가 얘기가 나오려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know what? 이게 야 그거 알아? 하면은 뭐 모르는데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you know what? 이런 필러를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야 들어봐, 야 상상을 해봐 이렇게. Okay, so listen, hey, picture this 하면서 명령하면서 듣는 사람 관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좀 갑자기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갑자기 다른 길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 이럴 때는 anyway 하면서 다시 관심을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peaking of 뒤에 명사,
when it comes to 명사, as for 명사 이건데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해보자면 이 주제에 관해서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세 개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Speaking of, when it comes to, as for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잘 써먹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뭔가 문제 상황 같은 거 핵심 문제를 말하기 전에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Guess what 하면은 뭐지? 무슨 일 있었나?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Hey, can you believe it? 야, 믿어져? 라고 얘기하면 뭔가 믿어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what I mean is, the point is 하면서 정리할 때 써먹기에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관심을 사는 걸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게 저의 모든 자료에 잘 녹아져 있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 공부하실 때도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여러분 정확성이에요. 사실 앞에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도 문법이 사실 너무 많이 깨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든 게 전달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법은 당연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단어 이렇게만 가시면 이게 I am 이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기본 문법은 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단문 위주로만 가는 것 같다. 내 문장이 너무 심심하다 싶어도 I am want to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양한 패턴을 많이 외워서 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What I usually do is 뭐 이런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써먹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패턴 많이 외워보시고 그리고 문법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제죠. 그래서 우리 유형 중에 경험 말해봐 라는 질문에서는 특히나 과거 시제를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보다 과거랑 현재 시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녹음하고 다시 스스로 들어보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문법, 적절한 시제를 잘 구별을 해서 쓰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네요. 그중에 가장 기본은 과거랑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과거 써야 될 때, 현재 써야 될 때 두 개 너무 섞지 마시고. 자,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have pp, had pp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완료 시제도 쓸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아하지 더 중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최소 IH 정도 목표를 할 때는 과거 현재만큼은 틀리지 말자라고 목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챗 GPT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얘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의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쓰시면 특히 좋아요. 내가 뭘 틀리는지 모른다 싶을 때 있죠. 사실 IH까지 갈 때는 기본 문법 지키시고 과거 현재 정도만 잘 구별하시고 패턴 잘 쓰시면 문법 좀 틀려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AL로 올라가고 싶어. 근데 항상 열심히 말하는데도 계속 IH야 싶을 때는 문법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확한 문장을 잘 쓰고 있었는가. 그럴 때는 녹음하셔서 얘를 이제 텍스트로 좀 바꾸시고 걔를 다시 GPT에 넣으셔서 check grammar. 자, 나 오픽 시험 볼 건데 문법 좀 점검해줘 하면서 다시 나의 쓰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봤던 것들 정리 다시 해볼까요? 자, 오픽 공부한다 싶을 때 뭐가 중요한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를 계속 다 공부를 하고 그 많은 거를 다 외운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 자신 있게 들려야 돼요. 녹음을 딱 들었을 때 잘하네 라는 느낌 무조건 줄 것. 자, 그리고 내용 너무 많은 내용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딱 말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잘 생각하고 선택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일정한 톤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말투가 바뀔 수도 있고 말을 좀 절 수도 있다. 그리고 억양강세 잘 챙겨주자 라는 점이고 문법 기본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얘기했던 건 The Big Four of OPIC이에요. 오픽 공부할 때 4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0월 기출형 특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